보석점에서 한 노부인을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를 인수하고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클라라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가게를 향해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태양의 금보석은 밝게 빛났고 그녀가 사는 조용한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두르고 있던 오래된 모직 스카프는 그녀를 지나가는 우아한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내부는 호사스러웠습니다. 반짝이는 진열장, 밝은 황금빛 조명, 카운터 뒤에 있는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하지만 클라라가 나타나자마자 분위기는 멈춘 듯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신중하게 서로를 쳐다보았고, 다른 직원들은 조롱조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클라라는 약간 떨리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진열장에 있는 목걸이를 보고 싶습니다. 젊은 직원 지민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가 물었다. 오른쪽 모서리에 파란색 돌이 박힌 은목걸이요. 클라라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지적했다. 곧 결혼할 손녀를 위해 사려고 저축해둔 선물이었다. 지민은 비꼬는 듯한 미소로 입을 틀었다. 그거 아니에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클라라는 지민의 무례함에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돈이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지민은 눈을 굴리고 근처에 있는 매니저 민준에게 돌아섰다. 선생님, 이 아가씨가 모서리에 있는 은목걸이를 보고 싶어 해요. 스티브는 다가가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클라라를 바라보는 경멸심을 감추지 못했다. 실례합니다만 목걸이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예산에 맞는 다른 제품을 보시면 됩니다. 그가 말했지만 클라라는 쇼케이스에서 봤어요. 라고 대답했다. 전시용 모델일 뿐이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날카롭게 대답한 뒤 돌아서서 대화를 끝냈다. 클라라는 잠시 멈췄고 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을 도와줄 다른 직원을 찾았다. 나이든 직원 예은이 그의 시선을 마주쳤지만 고개를 살짝 저은 뒤 돌아섰다. 이게 뭐 귀찮은 일이야. 근처 카운터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지민에게 말을 건넨 것은 도윤이라는 다른 직원이었다. 여기서 뭐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저 스카프 좀 봐. 시장에서 산 것 같아. 지민은 입을 가리고 웃으며 도윤에게 몸을 기울여 중얼거렸다. 상자 살 돈도 없을지도 몰라. 클라라는 모든 말을 경청했다. 그들은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에 붉어졌지만 그녀는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키고 천천히 다른 카운터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말하며 다른 직원인 서준에게 돌아섰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진열장을 청소하는 데 바빴다. 한 조각 보고 싶어요. 클라라가 주장하며 수년간 모아둔 지폐가 들어있는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서준은 주에 깊게 살펴보지 않고 봉투를 잠깐 훑어보고 어깨를 으쓱했다. 저희는 그렇게 싼 게 없어요. 이 지역의 작은 매장을 시도해보세요. 당신에게 더 적합할 거예요. 그는 말했다. 그 말은 클라라의 자존심의 직격탄과도 같았다. 그는 봉투를 꽉 누르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서준을 응시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그 봉투에 들어있는 지폐 한 장이 수년간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무력감에 끌려가는 듯 무거워 보였다. 내가 제대로 차려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 뒤에서 그녀가 해고되자 마지막 조롱처럼 억눌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냐 클라라는 낡은 천 가방을 움켜쥐고 가게에서 나왔다. 그녀는 잠시 꼼짝 않고 서서 낡은 손수건을 펄럭이게 하는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괜찮아. 돌아올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해도 굴욕감은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이번에는 더 큰 결의를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문을 밀어 열었다. 벨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직원들의 시선이 더 이상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고 분명한 짜증을 나타냈다. 전에 젊은 직원 지민은 도윤에게 돌아서서 경멸조로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클라라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돌아왔어. 얼마나 완고한지. 그는 클라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민을 팔꿈치로 쳤다. 이제 뭘 원하는지 보자. 클라라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바로 진열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차분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직원들의 면밀한 시선이, 직원들은 그녀가 그 사치스러운 세상에서 완전히 어울리지 못하는 느낌을 주었다. 실례합니다. 목걸이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클라라는 이번에는 더 단호한 어조로 자신감을 보이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걸이가 많아요. 클라라는 진열장을 가리키며 푸른 돌이 박힌 은색 목걸이라고 고집했다. 지민은 비웃으며 서준에게 돌아섰다. 그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도발적인 어조로 물었다. 서준은 찡그린 얼굴로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보자. 그는 카운터로 다가갔다. 하지만 클라라가 가리킨 목걸이를 꺼내는 대신 그녀는 다른 칸을 열어 돌이 없는 단순한 은색 목걸이를 꺼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 훨씬 싸고 당신 예산에 더 적합해요. 서준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클라라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실망의 물결을 느꼈다. 아니요. 이건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진열장에 있는 파란색 돌이 달린 목걸이를 원해요. 정말요. 지민이 외치며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리고 놀란 척했다. 그 목걸이는 100만 유로예요. 정말이에요. 클라라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갑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 지민 앞에 내밀었다. 돈은 있어요. 그냥 그 목걸이를 보여주시면 돼요. 지민은 눈을 깜빡이며 봉투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현금으로. 여기 현금을 가져왔어요. 카드나 은행 송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돈은 돈이잖아요. 클라라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대답했다. 저는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 제 인생을 다 모았어요. 지민은 팔짱을 끼고 어깨를 으쓱했다. 큰 액수의 현금은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사고 싶지도 않아요. 아마 그냥 보러 온 거겠지. 클라라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러 온 게 아니야. 그 목걸이 사고 싶어.
보여줘. 그 순간 매니저 민준이 다가와서 클라라의 손에 들린 봉투를 흘기 쳐다보더니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사장님, 그 목걸이는 팔 수 없어요. VIP 고객 전용 특별 상품이에요. 클라라는 당황했다. VIP 고객. 하지만 진열장에서 봤어요. 왜 살 수 없나요? 민주는 무시하듯 웃었다. 그냥 당신이 적절한 고객이 아니기 때문이야.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리는 다른 상품이 있어. 보여드리죠. 클라라는 봉투를 손에 꽉 쥐고 분노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우받고 소외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이 나를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거야. 그는 돌아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에서 나갔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지나자마자 그녀는 그녀 뒤에서 지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무언가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할머니야.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야. 지민과 도윤의 웃음소리가 그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처럼 그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클라라는 재빨리 떠났고 뒤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 분노는 불이 될 준비가 된 작은 불꽃처럼 커지기 시작했다. 도냐 클라라는 바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슬픔으로 가득 찬 눈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지민과 도윤의 조롱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고 그녀는 그녀의 단순한 외모 때문에 멸시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가슴의 고통은 참을 수 없었다.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도나 클라라, 도나 클라라. 그는 돌아서서 마을의 젊은 이웃이 나으니 손에 큰 가방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방금 가족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여기서 그녀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하은이 퀴어하게 말했다. 하지만 클라라의 표정을 보고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바뀌었다. 괜찮아. 피곤해 보여. 클라라는 약하게 웃으려고 했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은. 방금 보석점에서 나왔어. 하은이 간판을 찡그렸다. 보석점. 근데 왜 그렇게 슬퍼 보여? 클라라는 잠시 주저했지만 직원들의 경멸적인 시선부터 그녀가 견뎌낸 비꼬는 말까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하은이는 이야기를 듣고 클라라의 손을 단단히 잡았고 그녀의 눈은 분노로 빛났다. 얼마나 분노한 일인가? 그들은 그녀를 이렇게 대할 권리가 없어. 상관없어. 클라라가 대답하며 젊은 여성을 진정시키려 했다. 나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익숙해. 아무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하은이 격렬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몰라.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는지 안다면 그들은 그녀를 이렇게 멸시할 수 없을 거야.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서글픈 미소만 지었다. 나는 반박하고 싶지 않았지만 메리의 말 속에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고 모든 페니를 저축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렴. 그리고 지금 그는 이런 불의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클라라는 다시 보석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이번에는 더 분명한 결심을 품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지.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가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매니저인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큰 한숨을 쉬었다. 또 왔네. 그는 말했다. 이미 설명했어. 실례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고 제가 주문한 목걸이를 사고 싶을 뿐이에요. 클라라가 대답하며 목소리의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지민이 다시 조롱조로 말했다. 스티븐 씨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 목걸이는 당신한테 줄 게 아니에요. 돈은 있어요. 클라라가 다시 봉투를 꺼내며 주장했다. 서준이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돈으로는 목걸이 상자만 살 수 있을 거예요. 지민과 서준 모두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나왔다. 가게 안의 다른 손님들도 그 광경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인 듯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호기심 어린 듯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은 경멸심을 감추려 하지 않고 웃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고급 보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늙은 시골 여자일 뿐이에요. 그 여성은 클라라를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지민에게 돌아와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꽤 웃기죠. 클라라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스티븐에게 돌아서서 다시 한번 시도했다. 저는 손녀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을 뿐입니다. 목걸이를 보여주세요. 민주는 잠시 그녀의 요청을 고려하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 원하신다면 목걸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의 재정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 재정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클라라가 놀라서 물었다.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 맞아요. 고객이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민준이 경멸조로 가득 찬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살 만큼 돈을 가져왔어요. 클라라가 대답하며 봉투를 꽉 쥐었다. 현금이에요.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원하시면 신용카드나 금융서류가 있으면 다시 오셔도 돼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클라라가 그 순간 가질 수 있었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다. 다른 손님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웃기네요. 이게 시골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클라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된 것 같았다. 그녀의 가슴은 굴욕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바로 세우고 가방을 꽉 쥐고 웃음과 경멸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재빨리 가게를 나갔다. 그녀가 거리에 도착했을 때 클라라는 벤치에 멈춰 섰고 온몸이 분노와 분노로 떨렸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 그녀는 분노의 물결이 그녀를 덮치면서 생각했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빛났다. 그녀는 이 불의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도냐 클라라는 보석점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낡은 천 지갑을 움켜쥐고 있었다. 조롱하는 말과 가게 안의 경멸의 시선은 그녀의 존엄성을 꿰뚫는 바늘처럼 그녀를 계속 쫓았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굴욕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났다고 느꼈다. 괜찮아요. 따뜻한 목소리가 물었다. 클라라는 고개를 들어 우아하게 차려입은 나이 든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닦은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은 걱정을 나타냈다. 괜찮아요. 클라라는 조용히 대답하며 자신을 압도하는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그녀 옆에 부드럽게 앉으며 주장했다. 저는 예준이에요. 저는 보통 이 공원에 산책하러 와요. 원하시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클라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점 직원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서비스를 거부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센테는 눈살을 찌푸리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비센테가 분노로 무거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만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 부끄러운 일이네요. 클라라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손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걸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지만 그들은 저를 손님으로 보지 않고 가난하고 가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죠. 빈센트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클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나 클라라, 당신이 방금 한 말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렇게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클라라는 여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지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그걸 바꿀 자격이 있나요? 저는 마을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그들에게 맞설 힘도 돈도 없어요. 빈센트는 지혜로운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힘이나 돈이 필요하지 않고 결단력만 있으면 돼요. 허락만 하신다면 그들이 태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비센테와의 대화는 클라라의 마음에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더 이상 이 투쟁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비센테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는 이상한 기분으로 걸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게 둘 수 없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라는 그녀의 초라한 집의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평생 저축이 들어있는 봉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돈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케이크를 만들고 마을 이웃을 돕는 수년간의 노고를 나타냅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글은 진지하고 직설적이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그 편지는 그 지역의 유명한 변호사에게 보내졌는데 비센테가 그에게 추천한 사람이었다. 클라라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클라라는 변호사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닌 중년 남성 지우가 포트폴리오와 전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나 클라라, 당신의 편지를 읽었어요. 하준이 앉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나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 보석을 사고 싶은가요? 클라라는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렇게 굴욕을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아무도 외모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준은 잠시 침묵 속에 그녀를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매우 단호한 여성입니다. 제가 그녀를 도울게요. 하지만 먼저 신중하게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 보석점은 현재 기업 그룹에 속해 있지만 다행히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지점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대신하여 협상하겠지만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걱정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의 신원을 숨길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해온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빨리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클라라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을 채웠다.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을 수 없었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하세요. 그녀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 후, 클라라는 하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당신은 보석고로 델솔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듣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침묵을 지켰지만 몇 초 만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났다. 고맙습니다. 하준.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준이 대답했다. 클라라는 전화를 끊으며 만족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도나 클라라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불타는 결애. 오로 델솔 보석점 직원들이 그녀에게 보인 경멸은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평생 조용히 타오르던 불이었지만 결코 터질 기회가 없었던 불.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된 클라라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일찍 집을 나섰다. 그녀는 보석 가게로 바로 가는 대신 그녀에게 그 단계를 밟을 용기를 준 비센테를 방문했습니다. 비센테는 그녀를 맞이하며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도나 클라라, 모든 게 어떻게 됐어? 빈센트가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래를 마쳤어요. 클라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보석은 내 거야. 비센테는 활짝 웃으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훌륭해. 그럼 이제 뭘 할 거야? 바로 발표할 거야. 클라라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보고 싶어.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이해하고 싶어. 빈센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략을 승인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에요. 하지만 그는 도움이 필요해요. 원하시면 같이 가도 될까요? 필요 없어요. 빈센트. 혼자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말 당신의 지원에 감사드려요. 클라라는 대답하며 목소리에 드물게 따뜻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날 오후, 클라라는 낡았지만 깨끗한 코트를 입고 모직 스카프를 단정하게 묶고 그저 손님으로서 모로 델솔 보석점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눈앞의 여자가 이제 가게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또 왔어. 클라라가 들을 만큼 키가 큰 젊은 직원 지민이 중얼거렸다. 클라라는 대답하지 않고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아한 차림의 젊은 커플이 들어오자 지민과 서준이 곧바로 친절한 미소로 맞이했다.
둘 다 각 보석을 열광적으로 보여주며 심지어 액세서리를 착용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직원인 예은이 있는 다른 진열장으로 갔다. 더욱 베테랑인 클라라는 의도적으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이 음반지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예은은 약간 주저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은은 동료들에 비하면 덜 거만해 보였지만 클라라의 소박한 모습을 보고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을 보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예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클라라가 부탁한 반지를 꺼냈다. 얼마예요? 클라라가 차분하게 물었다. 120유로예요. 예은은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고 대답했다. 너무 비싸요. 클라라가 주저하는 척하며 말했다. 근처에서 돌보고 있던 지민이 돌아서서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비싼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나가도 돼요. 클라라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민을 돌아보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말과 몸짓을 기억에 새겼다. 고맙지만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클라라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보석 가게를 나선 클라라는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하준을 만났다. 두 사람은 조용한 커피숍에 앉아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도나 클라라, 이제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하준이 수첩을 열며 물었다. 저는 매장 직원, 특히 고객과 직접 일하는 직원의 모든 파일을 보고 싶어요. 클라라가 평소보다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경영진에게 당신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할게요. 하지만 뭔가 생각 있는 게 있나요? 누군가를 즉시 해고하고 싶으신가요?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싶어요. 루시아, 서준 같은 사람들,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같은 대우를 받았는지 알아야 해요. 하준은 클라라의 결의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매우 통찰력이 뛰어나시네요. 클라라 부인. 그는 복수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맞아요. 클라라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저만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보석점이 누구든 존중받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클라라는 보석점 직원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는 종종 길 건너편 모퉁이에 서서 손님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곧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고 지민은 즉시 무시했고 서준은 그녀를 돌보지 않기 위해 진열장을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그 여성이 물건의 가격을 물었을 때 그들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클라라의 분노가 커졌지만 그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야. 클라라는 주먹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후 며칠 동안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보석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는 루시아, 서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분명한 차별을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우아하게 차려입은 손님에게는 친절했지만 가장 겸손한 손님에게는 차갑고 경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자베스가 특별히 친절하지는 않지만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라는 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겸손한 집에서 하준을 만났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보복하고 싶지 않아요.
클라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를 멸시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저는 그들이 오만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함이 자신의 경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누가 머물러야 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알아야 합니다. 하준은 잠시 생각한 후 노트에 재빨리 적었습니다. 내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모든 직원에게 보석점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익명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거야. 그러면 누가 고객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지, 누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좋은 생각이네, 클라라가 밝은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해. 그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실제 상황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싶어. 하준은 그 목적을 이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테스트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지. 뭔가 생각해 볼게. 다음날 아침, 하준은 오로델솔 보석점에 정장을 차려입고 도착했다. 그는 유명한 변호사의 평소 태도가 아닌 중산층 남자처럼 보였다. 그는 평범한 손님인 척하며 직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하준이 들어오자 평소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진열장 근처에 서 있던 서준은 눈꽃으로 그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뭐 필요하신가요? 서준이 목소리에 열정이 전혀 없이 물었다. 저 진열장에 있는 녹색 돌이 박힌 은목걸이를 보고 싶어요. 하준이 클라라가 목걸이를 본 구석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서준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그 목걸이 비싼데요. 정말이에요. 하준은 불편한 척했다. 그냥 보고 싶어요. 제 예산에 맞을지도 몰라요. 그가 말했다. 서준은 한숨을 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마지못해 진열장을 열고 목걸이를 가져갔지만 하준에게 가까이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손에 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거 $12예요. 돈 충분하세요.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어요. 하준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하지만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 먼저 신용도를 확인해야 해. 알겠지? 서준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하준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근처에 있던 지민이 하준과 서준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다가 도윤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저 남자는 몹시 가난해 보여. 그냥 구경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사람들 중 하나일 거야. 도윤이 비꼬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분명 시간 낭비야. 하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그러고는 클라라를 만나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말했다. 나도 정확히 그런 일이 있었어. 클라라가 실망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하준은 느꼈다. 하지만 뭔가 알잖아요. 이건 완벽한 테스트예요. 완전한 평가를 내리려면 비슷한 상황이 더 필요해요. 다음날 클라라는 오랜 친구인 수빈을 보석가게로 보냈다. 은퇴한 교사인 테레사는 단순한 옷차림의 낡은 핸드백을 차고 있었다. 그는 친절한 미소로 가게에 들어섰지만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무슨 소원이 있어요? 지민이 친절하지 않게 물었다. 음반지를 좀 보고 싶어요. 테레사가 지민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지민은 얼굴을 찡그리고 예은에게로 돌아섰다. 예은, 아가씨 좀 봐주세요. 바빠요. 그러고는 그녀는 떠나면서 테레사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예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았지만 테레사가 반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거 비싸, 예은이는 무표정한 어조로 말했다. 테레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테레사가 돌아서자마자 지민은 웃음을 터뜨리고 도윤에게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거야. 그냥 재미로 구경하러 온 거야. 클라라는 하준과 테레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하준이 쓴 모든 메모를 밤새도록 읽었고 보석점 직원들의 태도에 반영된 굴욕과 경멸을 느꼈다. 모든 단어가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할 자격이 없어. 클라라가 중얼거렸고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그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저는 저만을 위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걸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오로 델솔 보석점의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다. 황금빛 불빛이 밝게 빛나고 진열장은 귀중한 보석으로 반짝였고 직원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거만했다. 지민은 부유한 고객에게 거짓 미소를 지었고 서준은 진열장을 청소하고 다른 고객들에게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 문이 갑자기 열리고 평소처럼 종이 울리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나 클라라가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수줍어하거나 슬픈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낡은 울슐 대신 우아한 짙은 드레스와 단순하지만 세련된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호하고 차가웠으며 권위를 발산했고 모든 직원들이 주의를 기울였다.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던 지민은 클라라를 보고 멈췄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놀라며 서준에게 속삭였다. 또 그녀야. 어떻게 여기로 돌아올 용기가 있을까? 알렉산더는 어깨를 으쓱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은. 그는 여기서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클라라는 매장 중앙으로 곧장 걸어갔고 그녀의 신발은 대리석 바닥에서 큰 소리로 덜커덕거렸다. 그는 메인 카운터 앞에 멈춰서서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모두 여기로 모이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민은 눈에 띄게 불편함을 드러냈다. 저희는 손님을 돌보느라 바빠요. 지민이 말했다. 클라라는 움직이지 않고 지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모두 여기 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당장. 그 순간 매니저인 민준이 손에 폴더를 들고 백오피스에서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놀라서 클라라를 바라보았지만 곧 평소에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사장님, 아무것도 사실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방해하실 수 없습니다. 클라라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카운터에 단단히 올려놓았다. 저는 이 보석점의 새 주인입니다. 매장은 완전히 조용했다. 지민, 서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서류를 잠깐 훑어본 후 당황한 표정으로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농담이 아니야. 가게 뒤편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변호사 하준이 단호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카운터에 놓고 이어 말했다. 여기 이 보석의 매수 거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서연이 오로 델솔의 유일한 소유자입니다. 스티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을 열었고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럴 리가 없어. 지민이 더듬거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조용히 해. 클라라가 차갑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이제 내가 할 말을 모두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클라라는 중앙으로 다가가서 모든 얼굴을 훑어보았다. 이동안 그들이 이곳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찰했어. 그들은 사람들을 외모로만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부유한 사람, 사치스럽게 차려입은 사람만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민은 대답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서준은 클라라의 시선을 피하며 긴장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장 연장자인 예은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민아, 클라라가 엄하게 말했다. 네가 뭘 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 너는 손님을 놀리고 서비스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 매장 안에서 모욕적인 말을 해. 난 다 봤어. 지민이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클라라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네가 변명할 필요는 없어. 내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너는 즉시 해고될 거야.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럴 수 없어. 난 여기서 6년 넘게 일했어. 너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는 상관없어. 네가 한 일만으로도 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해. 클라라가 차가운 어조로 대답했다. 클라라는 서준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너도 별로야. 손님을 피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일에 책임감을 보이지 않아. 너도 해고야. 서준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마침내 클라라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당신이 최악이야. 고객 불평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매장 수익의 일부를 챙겼잖아. 할 말 있어. 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한 일은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장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해고합니다. 해고를 발표한 후 클라라는 남은 직원들에게 돌아섰다. 저는 이 보석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든 어떤 옷을 입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존중받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나가도 됩니다. 매장에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예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클라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아 있을게요. 저는 항상 고객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왔어요. 클라라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예은은 당신이 이곳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클라라는 문으로 향하며 모든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이것은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그들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매장을 나갔고 무거운 침묵이 남았습니다. 도냐 클라라는 자신의 소유권을 선언하고 부적격 직원을 해고한 후 오로 델솔 팀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풍스러운 생각에 잠긴 곳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오로 델솔이 존중과 서비스의 우수성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라라는 나머지 모든 직원을 보석 매장의 백오피스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껴졌다. 가장 연장자인 예은은 걱정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다. 회계와 재고를 담당한 아나와 하준 등 젊은 직원들도 있었다. 클라라가 방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그들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실하게 일한 사람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 있는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은에게로 돌아섰다. 예은, 내가 항상 가장 열정적이지는 않았다는 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객을 버릴 때에도 네가 고객을 위해 노력하는 걸 봤어.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오늘부터 내가 신입 직원 교육을 맡게 될 거야. 내 경험과 인내심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예은은 놀란 듯 눈을 반짝였다. 고맙습니다. 클라라 부인.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라라는 재고를 담당하는 젊은 여성 아나에게로 돌아섰다. 아나, 내가 고객과 자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내 회계는 항상 명확하고 투명했어. 재고 관리자로서 세부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오늘부터 내가 그 역할을 맡아. 아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고를 관리하는 하준은 승진했다. 하준, 지금부터 전체 운영 프로세스를 감독해주세요. 점고, 근무 태도가 좋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준은 자신 있게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클라라 부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배정한 후 클라라는 자신의 변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크고 선명한 글자로 문장에 쓰인 칠판을 들어올렸다. 외모나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 클라라는 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보석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사든 안 사든, 사치스러운 옷을 입든 단순한 옷을 입든 존중과 성실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팀에 자리가 없습니다. 예은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나와 하준도 동의했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눈에서 결의를 보고 기뻤습니다. 보석점이 더 높은 수준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직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클라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얼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고객 서비스에 대한 모던화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클라라는 하준에게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서울의 고객 서비스 교육 학교에 채용 광고를 게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십 개의 지원서가 도착했습니다. 클라라는 각 지원서를 직접 검토했으며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한 환경에서 경험이 있는 열정적인 젊은이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인터뷰는 보석 매장 뒤편의 작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예은과 하준과 함께 지원자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긴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은 고급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청년 시우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려고요? 클라라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폴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고객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의 헌신으로 그들을 만족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이곳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클라라는 만족스러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고려할게요. 또 다른 지원자는 따뜻한 미소와 밝은 눈을 가진 젊은 여성 민서였습니다. 왜 이 일자리에 지원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저는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가 누구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클라라는 민서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고 즉시 그녀를 팀에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채용 후 클라라는 젊고 열정적이며 전문적인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는 이미 팀의 일원인 신입 직원을 소개하기 위한 회의를